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촉법소년은 이제 끝났습니다. 사회학 촉법소년. 여러분들은 촉법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 촉법소년이라는 얘기가 요즘에 유독 더 많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촉법소년. 우리가 단어로 따지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처분이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폭파, 협박, 살인, 예고, 장난쳤다가 수천만원 손배 청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0대 범인의 1256만원 청구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경찰이 B씨 상대로 1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B씨보다 먼저 유사한 내용의 공중협박 범행을 벌인 A군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현재 중학생으로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신분인 사정을 고려했다라는 이런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요즘에 이제 장난이 더 심해지고 촉법소년들은 항상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 또한 광주 전남 소년범 급증 매일 13명꼴로 경찰서행을 간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4년간 19,140명 절도 폭행이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범죄 양대축이 형성을 합니다. 촉법소년 급증, 성범죄 저연령화, 디지털 범죄 확산, 보호처분 실효성 논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전히 보면은 지금 절도, 폭행, 양대축이라고 되어 있죠. 자, 4년간 검거된 소년범은 총 9,855명, 2022년 2,222명, 2023년 2,838명. 계속해서 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전라남도 똑같고요. 하여튼 광주, 전남도 촉법소년 2만 명 돌파해서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보호처분 1에서 10호, 소년원 송치는 8에서 10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뭡니까? 촉법소년에 대한 이런 범죄 처벌에 대해서 굉장히 루프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촉법소년, 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없지. 이런 내용들 또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럴싸한 이야기들이 뭔가 종종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년범 광주 전남 최근 4년간 19,000명 하루 13명꼴로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가. 그죠?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저도 그냥 요 정책 참 이건 잘 만든 것 같은데 촉법소년 온갖 사고 치던데 연령 하향 국무회의 의제화를 지시한다라고 해서 12세 미만 하향 찬반 뚜렷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14세 미만인 거를 이제 12세 미만으로 좀 더 줄이겠다라는 이런 얘기들.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며 연령 낮춰야 되지 않겠냐는 문제에 대해서 내부 검토가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법무부에 준비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얘기도 있는데 찬반이 뚜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거 자체가 사실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소년 범죄 자율을 볼까요? 21년부터 해가지고 쭉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는 이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888건이 아니라 이거예요. 18세 이하 인구가 10만 명당 범죄자 수라는 거예요. 10만 명당 범죄자 수고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점점 뭔가 늘어나고 있어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연도가 딱 가면서 특별법 범죄 해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늘어나는 게 전체적으로 뭔가 늘어나고 있고 형법에 대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걸 좀 인지해 볼 때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죄 보면은 2021, 2022, 2023 뚜렷하게 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아마 24년도 거는 지금 여기에 데이터가 나오진 않는데 24년도도 증가를 하고 25년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범죄가
모방 범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영화 보고 또는 드라마 보고 또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보고 나도 한번 범죄 저질러 봐야겠다 해서 뭔가 멋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문제가 가정교육이 똑바로 안 돼서 그렇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뭐 예전처럼 뭐 두드러 맞고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오히려 가정폭력 이런 걸로 신고를 하는 사례 뭐 옛날보다 더 이제 빈도가 높아지니까 진짜 요즘에는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라는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반대였죠. 부모를 이기는 자식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지만 요새는 아예 반대가 됐는데 그 반대가 이제는 실제가 돼버리다 보니까 요즘에는 성인이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되고 성인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촉법소년은 정말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학 촉법소년 이제는 진짜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연령대를 계속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심각한 그런 범죄들 있죠. 그런 거는 정말 가중처벌도 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범죄자들을 계속해서 냅둬야 되고 그리고 학생이라고 내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런 친구들 있죠. 요즘에 술집 같은데 가서 성인인 척하고 들어갔다가 술집에 들어가서 나 미성년자인데 술 먹었어 협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 술값 안 내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아니면 술값을 내야 되면 너 영업정지 시킬 수 있어 내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나가는 사례가 종종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촉법소년부터 이렇게 뭔가 청소년 그쵸 이런 사람들의 그 범죄에 대해서 뭔가 가중처벌하지 않고 약하게 처벌을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법을 만들더라도 사실은 너무 뭔가 타이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범죄를 안 저지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